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장담하는데 이번 영상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아시아 쿼터 선수까지 포함해 외국인 구성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기아는 다른 구단들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고 이 결정이 이른바 매기 효과를 불러올 가능성도 큽니다. 토종 내야와 요야 선수들 모두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까지 KBO에서 보기 힘들었던 전략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려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유틸리티를 넘어 멀티 포지션이 가능한 외국인 조합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한 겁니다. 더 인상적인 건 영입 발표 방식이었습니다. 앞서 제임스 네일과 재계약을 마친 기아는 남아있던 자리를 한꺼번에 채웠고 아담 올러, 해럴드 카스트로, 그리고 아시아 쿼터 제러드 데일 영입을 같은 날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이 동시 발표라는 형식 자체가 이례적이었습니다. 보통 구단들은 외국인 선수 영입을 한 명씩 공개하며 팬들의 관심을 최대한 오래 끌어가는 전략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기아는 3명을 동시에 공개함으로써 이들이 개별적인 퍼즐 조각이 아니라 하나의 전략적 조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선택은 아시아 쿼터 야수, 데일입니다. 10개 구단 가운데 아시아 쿼터로 야수를 선택한 팀은 기아가 유일합니다. 대부분의 구단이 아시아 쿼터를 투수로 활용하는 것이 정석처럼 여겨졌던 KBO에서 기아의 선택은 파격 그 자체입니다. 아시아 쿼터 투수는 선발 로테이션의 한 축을 맡기거나 불펜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기아는 이 공식을 과감히 깼습니다. 박민, 정현창 등 내야 유망주들에게 성장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기아는 내야 유망주 자원이 풍부한 팀입니다. 다만 아직은 1군에서 안정적으로 풀타임을 소화할 단계는 아닙니다. 여기에 2025 시즌 박찬호의 두산 이적으로 생긴 공백은 단순히 주전 한 명이 빠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유격수 포지션의 안정성이 흔들리면서 내야 전체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번 선택은 장기적으로 박찬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데일을 반드시 유격수에만 고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야 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서든 팀에 도움이 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바로 이 유연성이 기아 전략의 핵심입니다. 데일은 유격수도 될 수 있고 2루수도 3루수도 가능합니다. 이런 다재다능함은 박찬호의 빈자리를 단순히 메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오히려 전술적 선택지를 더욱 넓혀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여기에 해럴드 카스트로 역시 흥미로운 자원입니다. 타격은 이미 검증됐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2할 중후반에 타율을 기록했는데 빅리그 기준으로 보면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특히 카스트로는 메이저리그에서 무려 450경기를 소화했습니다. 잠깐 얼굴을 비춘 콜업이 아니라 실질적인 전력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2025 시즌 트리플A에서는 타율 0.303, 21홈런, 65타점, OPS 0.884를 기록했습니다. 숫자만 봐도 왜 기아가 이 선수를 선택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성적입니다. 이 수치들은 카스트로가 KBO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타격 능력을 갖췄다는 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타율 0.303은 뛰어난 콘택트 능력을 의미하고 21홈런은 확실한 장타력을 증명합니다. 여기에 OPS 0.884는 출루와 장타를 모두 갖춘 매우 균형 잡힌 타자라는 점을 말해주죠. 99경기에서 21홈런을 기록한 페이스라면 풀시즌 기준으로는 30홈런 이상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관건은 포지션입니다. 카스트로는 내야와 요야를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포지션을 소화해왔습니다. 1루, 3루, 유격수는 물론 좌익수, 중견수, 우익수까지 모두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투수로도 9경기에 등판한 이력이 있습니다. 마이너리그 시절에는 투수와 포수를 제외한 전 포지션을 뛰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카스트로의 진짜 가치가 드러납니다. 그는 단순히 여러 포지션을 볼 수 있는 선수가 아니라 거의 모든 포지션을 실전에서 소화해 본 선수입니다. 투수로 9경기에 나섰다는 기록은 그가 얼마나 팀을 위해 헌신적인 플레이어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구단의 고민은 하나입니다. 외야수로 쓸 것인가, 내야수로 쓸 것인가. 기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외야수를 염두에 둔 영입이라고 설명했지만 그의 커리어를 살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미국에서는 내야수로 훨씬 많은 시간을 뛰었습니다. 특히 2루수 경험이 가장 많습니다.
마이너리그에서만 467경기 3,936.1이닝을 내야해서 소화했고 메이저리그에서도 153경기 1,125.1이닝을 내야수로 뛰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카스트로는 명백한 내야수입니다. 통산 620경기 중 내야에서만 5,061.2이닝을 소화했습니다. 특히 이루수로 가장 많은 경험을 쌓았다는 점은 상당히 눈길을 끕니다. 물론 외야 경험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를 합쳐 외야에서만 1,136이닝을 뛰었는데 이는 약 126경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중견수 출전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겸업 수준을 넘어선 충분히 검증된 외야 경험이라고 봐야 합니다. 외야 경험이 풍부하다는 건 넓은 수비 범위와 빠른 판단력을 갖췄다는 의미이고 중견수 경험이 많다는 건 외야 전체를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아의 구상은 일단 외야수로 기용하되 상황에 따라 내야로 언제든 전환할 수 있는 카드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유연성이 기아 전략의 묘미입니다. 카스트로를 외야로 출전시키다가도 경기 흐름에 따라 내야로 옮길 수 있고 반대로 내야에 두었다가 외야로 이동시키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이런 자유도는 이범호 감독에게 엄청난 전술적 무기가 됩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상상도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데일과 카스트로가 키스톤 콤비를 이룰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키스톤이란 이루수와 유격수를 의미하는 야구 용어죠. 내야의 중심축인 두 포지션을 외국인 선수가 동시에 맡는 장면은 KBO 역사에서도 거의 전례가 없습니다. 토종 내야수들에게는 그야말로 긴장할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카스트로가 2루, 데일이 유격수를 맡는 조합도 가능하고 반대로 역할을 바꾸는 선택도 열려 있습니다. 또 카스트로가 3루, 데일이 유격수나 2루를 책임지는 그림 역시 충분히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가 기아가 얼마나 입체적인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팀 입장에서는 상대에게 부담을 안기는 구성입니다. 경기 전 상대팀 벤치에서는 오늘은 어떻게 라인업을 짤까를 쉽게 예측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예측 불가능성 자체가 곧 전술적 우위로 이어집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박민이나 정현창 같은 유망주들은 2군에서 더 많은 경기를 소화하며 차근차근 성장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급하게 1군에 올라왔다가 자신감을 잃는 대신 2군에서 충분히 실전을 치르며 완성도를 높인 뒤 1군을 준비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기아의 전력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외야 역시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집니다. 카스트로를 구단 구상대로 외야수로 고정한다면 토종 외야수들 역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우익수 나성범은 사실상 주전이지만 앞으로는 지명타자로 나설 비중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부상 관리 측면에서도 그게 더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나성범은 베테랑이지만 최근 몇 시즌 동안 잔부상이 잦았고 지명타자로 활용하면 체력 부담을 줄여 더 긴 시즌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외야 풀 자체가 넓어져야 합니다. 아직 물음표가 붙은 자원들도 적지 않습니다. 중견수 김우령은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좌익수 자리는 여전히 치열한 경쟁 구도입니다. 카스트로가 외야 어느 자리든 맡을 수 있다는 점은 토종 외야수들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내가 부진하면 언제든 카스트로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한 카드의 상실, 그리고 유틸리티의 부상. 물론 확실한 포지션을 책임지는 선수가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최근 야구에서는 유틸리티 자원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아는 박찬호와 최영우의 이탈로 확실한 카드가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박찬호는 유격수 자리를 완벽하게 책임졌고 최영우는 지명타자로서 확고한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이 두 선수의 이탈은 단순히 전력이 2명 줄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팀 내에서 확실함이 사라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기아는 곳곳을 메울 수 있는 선수가 필요했고 데일과 카스트로 영입의 배경도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 자리를 고정적으로 지키는 선수 대신 여러 자리를 오가며 필요한 곳을 채워줄 수 있는 선수들. 이것이 기아가 선택한 새로운 방향입니다. 박찬호 한 명이 유격수를 책임지던 시스템에서 이제는 데일과 카스트로가 내야 전체를 커버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한 셈입니다. 이범호 감독 입장에서는 행복한 고민이 시작됩니다. 두루두루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아졌다는 건 그만큼 운영의 폭이 넓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스프링 캠프를 거치면서 윤곽이 조금씩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범호 감독은 매 경기 상대 팀의 선발 투수 유형, 타선 구성, 구장 특성까지 고려해 최적의 라인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완 선발이 나오면 우타자 비중을 높이고 내야 수비가 중요한 경기에서는 데이를 유격수에 배치하며 외야 수비가 중요한 상황에서는 카스트로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식의 운영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실제 경기에서는 카스트로를 중견수에 배치하는 장면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상대 팀 감독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악몽이죠. 기아의 라인업 카드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어떤 조합이 나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더 무서운 건 경기 중에도 이범호 감독이 언제든 수비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7회 말 1점 차로 앞선 상황에서 내야 수비를 강화하고 싶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카스트로를 외야에서 내야로 옮기면 됩니다. 반대로 외야 수비가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오면 그때는 다시 외야로 이동시키면 됩니다. 이런 즉각적인 전술 전환은 KBO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던 장면입니다. 결국 데일 카스트로 조합은 KBO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별 선수의 능력도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진짜 무서운 건 두 선수가 함께 만들어내는 시너지입니다. 한 명은 아시아 쿼터 야수, 다른 한 명은 메이저리그 450경기 출전 경력을 지닌 유틸리티 플레이어입니다. 이 둘은 동시에 내야를 책임질 수도 있고 함께 외야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한 명은 내야, 한 명은 외야에 배치하는 그림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상대팀이 대비하기 가장 까다로운 조합, 바로 그 자체가 기아가 이번 시즌 꺼내든 가장 강력한 전략 카드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